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100억 원대의 세금 폭탄이 떨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는 인천도시공사와 원주민들이 10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도시공사는 원주민에게 지급한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금과 사업성 개선비 500억 원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2%인 110억 원의 세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결국 도시공사는 세금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국세청에 세금 부과 여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받아들일 수 없다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 주체는 인천도시공사이고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안을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해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주민들 역시 손해배상 청구 등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이나 채무 불이행 시 가능하지만 해당 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신고로 보고 있어 불법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도시공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이에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시공사가 향후 얻은 수익금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할 경우 해당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공서가 갖는 5천억의 개발 이익을 어떻게 다시 원주민들한테 돌려줄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아파트 내 시설물을 한다든가 인근에 뭐 다른 시설물을 한다든가 이렇게 원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이 세금 문제하고 같이 논의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시공사가 정산 과정을 바로잡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추후 수익금 일부를 주민 환원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김포시가 내년도 본 예산을 올해보다 7% 늘어난 1조 6,693억 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이 7,252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49.7%를 차지하는데요. 또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 등을 포함한 교통, 물류 부문에는 1,25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3시간 이내 지체 없이 이동 조치되며 미수거 시 즉각 견인 조치합니다.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로 실시간 전달되는 방식으로 시스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견인료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2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민원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부천시에서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280여 건과 이동 처리 270여 건, 10건 안팎의 견인 조치 등이 이뤄졌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등은 무분별한 주차 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보행 환경을 저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는 세월 전자민원 창구를 활용해 구청장과 구민의 소통방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국민신문고로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합 운영해 이용자 불편 해소는 물론 민원 처리 체계 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으로 반복, 빈발 민원의 일괄 처리는 물론 서신 우편 온라인 발송과 유사 민원 답변 사례 제공,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이달 말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최근엔 이한준 LH 사장의 사업성 우려 발언까지 나와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30여 건까지 줄었던 부천 원미구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발 집값 상승으로 올해 7월 420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의 주거 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며 11월 60여 건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천 원미구의 아파트 매물도 지난 7월 말 3,500여 개에서 계속 늘더니 최근 3,800여 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성 때문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겐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선도지구에 선정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성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속 오르는 공사비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이한준 LH 사장까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성을 우려해 주민들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얼마나 될지 냉정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곳 저곳에서 통합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고 손들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도지구 선정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뱉은 말인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 말로 들렸습니다. 언론의 사업성 우려 보도가 잇따르자 LH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LH는 이한준 사장이 선도지구 사업 추진 시 지역별 시세와 용적률 등에 따라 주민 부담금 등 사업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한 것이라며 애써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면적인 진행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정도도 종전보다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이달 말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분당 신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일기 신도시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성 걱정 속에서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강등의 아픔을 딛고 쇄신에 나섭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1 복귀와 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상혁신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비상혁신위원회는 운동생리학 분야 권위자인 최대혁 서강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설동식 한국축구지도자협회장과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배태한 독일체육대학교 분석관, 정태준 인천축구협회장과 김동찬 인천유나이티드 전력강화팀장, 박세환 인천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선수단 전력 분석과 정밀 진단, 정기 이적 시장 대비 선수단 구성안 논의와 구체적인 선수단 전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구단의 체질 개선과 혁신을 꾀할 방침입니다. 또 인천시의원, 인천유나이티드 전 대표, 이사진, 선수 주장단, 서포터즈 대표,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소통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유나이티드는 K리그1 잔류에 실패하며 2004년 창단 이후 첫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전달수 전 대표가 지난 15일 사임했고 현재 심찬구 기획조정이사가 임시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한국이민사 박물관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29일 한중문화회관 4층 공연장에서 시립박물관 분관인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재 한국이민사박물관 상설 전시는 하와이 이민 역사를 포함한 전 세계 한인 이민 역사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전시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전시 공간 확충과 재외동포 교류 공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합니다. 이후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확대 개편안으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건물 증축안과 인천도시역사관 건물로의 이전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인사규칙을 재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웅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접수했는데요. 개정규칙안에는 면접시험 시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평판 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인사규칙은 합의제 기구인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봐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인사규칙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던 사안은 보류됐으며 지난 6월 개정된 규칙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는 117명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 약 9천 건 등을 확인할 방침인데요.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로 제보하면 됩니다. 수상 교통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제작사인 경남 은성중공업 인근 행사장에서 한강버스 두 척에 대한 진수식을 진행했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한강버스는 한강에 일출될 다양한 한강의 색과 빛을 투영할 수 있는 흰색 기본 바탕에 파란색 문양을 넣어 시원한 물살을 표현했습니다. 선체의 높이는 잠수교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낮게 지어졌고 선박의 앞뒤에는 자전거 이용 탑승객이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됐고 배터리 화재를 막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공개된 두 척의 선박은 해상시험 운전 등을 통해 기능과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12월까지 한강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인천 기업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7월에서 8월 인천 지역 10인 이상 제조, 수출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인 아리백 대응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5%인 62곳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아리백 이행 준비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기업은 21.8%인 87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절반 이상인 201곳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고소된 뒤 출석에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과 4월 2달 동안 근로자 2명의 임금 730만 원을 체불했지만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적하며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요. 이후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며 부천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에게 체불 임금 가운데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남은 체불 임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천지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천지청은 또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씨와 각각 1,0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2명을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